한정희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그때 일을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대기업 회장댁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시절 하루하루가 모욕과 굴욕의 연속이었죠. 정희가 그 집에서 일을 시작한 건 우연히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는 처지에서 대기업 회장, 댁 가정부라는 일자리는 나름 괜찮은 조건이었어요. 월급도 다른 곳보다 좀 더 많이 주고 무엇보다 안정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집 사모님 윤미정은 정희를 마치 물건처럼 대했어요. 이것도 모르냐, 제대로 해. 너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서 일할 자격이 있나? 같은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쏟아졌습니다. 윤미정은 특히 손님들이 올 때면 더욱 심했어요. 마치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는 듯 정의를 더욱 함부로 대했습니다. 빨리빨리 해. 정말 답답하다. 이런 것도 못하냐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정의는 그때마다 꾹 참았어요. 아들 우연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집에서 일한 지 1년이 넘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 정리를 하고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도왔습니다. 윤미정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전날 밤 주식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나 뭐라나 계속 짜증을 내고 있었거든요. 정희 씨, 오늘 손님들이 많이 와요. 특히 조심해서 해야 해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알아서 하세요. 윤미정의 경고 섞인 말에 정희는 더욱 조심스럽게 일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정말로 부인들이 여러 명 왔어요. 모두 비슷한 처지의 부유한 아줌마들이었습니다. 정희는 차를 대접하고 과일을 준비하고 온갖 심부름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희가 설거지를 하던 중 고급 접시 하나가 손에서 미끄러져 깨졌어요. 그 소리를 들은 윤미정이 부엌으로 달려와서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그릇인 줄 알아? 유럽에서 직접 가져온 건데 당신 월급으로는 평생 벌어도 못 사는 거야. 윤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마침 그 집에 놀러온 부인들이 모두 부엌 쪽으로 쳐다봤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지만 윤미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정말 한심하다. 이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 집에서 일한다고. 이래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은 안 된다니까. 그 말을 들은 정희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정희의 잘못은 아니었거든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으로서의 존엄성까지 무시당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미정이 갑자기 손을 들어 정희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찰싹 하는 소리가 부엌을 넘어 거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의 귀가 윙윙거렸고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당하는 모욕감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해. 이런 실수 또 하면 당장 그만두라고 할 거야. 이해했어? 정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손님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우연히 대학 등록금을 생각하면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우연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정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댔어요. 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뺨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정희는 결국 그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모욕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마지막 결정적 계기는 또 다른 사건 때문이었어요. 윤미정이 친구들 앞에서 정희를 우리 집 식모라고 부른 일이었습니다. 그때 정희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이런 모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이죠. 사표를 낼 때 윤미정은 비웃었습니다. 그래, 나가봐.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가서 이런 좋은 일자리 구하나 보자. 하지만 정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존엄성을 잃고 사는 것보다는 어렵더라도 당당하게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정희는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과 전세금을 빼서 작은 상가 하나를 얻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고 가게를 지켜야 했죠. 손님도 별로 없었고 하루 매출이 몇만 원에 불과한 날도 많았어요. 특히 처음 몇 달간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오전 내내 반찬을 만들어야 했어요. 김치부터 시작해서 나물, 조림, 볶음까지 종류도 다양하게 준비해야 했거든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용돈은 벌 수 있어요. 대학생이 된 우연이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정희는 더욱 힘을 냈어요. 착한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몇 달이 지나니 조금씩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만든 반찬이 정말 맛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 이 시금치나물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세요? 김치도 너무 맛있고 조림도 간이 딱 맞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희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윤미정 댁에서 받았던 모욕과는 정반대의 대접이었거든요. 손님들은 정희를 존중해 주었고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인정해 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게는 점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희는 더 좋은 재료를 쓰기 시작했고 반찬 종류도 늘려갔어요. 특히 정희표 김치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배추를 고르는 것부터 양념 만드는 것까지 모든 과정에 정성을 쏟았거든요. 정희 사장님 김치 맛보면 다른데 김치는 못 먹어요. 우리 시어머니도 정희 사장님 김치만 드세요.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정희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3년 정도 지나니 가게 규모를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옆 상가까지 얻어서 좌석도 만들고 도시락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직원도 2명 뽑았습니다. 정희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어요. 윤미정에게 당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절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5년이 지나자 2번째 지점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추천으로 다른 동네에서도 문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3번째 지점까지 열게 된 건 7년째였어요. 프랜차이즈까지는 아니지만 지역에서는 꽤 알려진 맛집이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정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아들 우연이도 훌륭하게 자라서 지금은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성실하고 착한 성격으로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엄마가 이렇게 성공하신 걸 보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연이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정희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힘든 시절을 견뎌낸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어려운 시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대견했습니다. 한편 그때 정희를 괴롭혔던 윤미정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가끔 동네에서 소문을 들었는데 윤미정의 남편 사업이 요즘 많이 어려워졌다고 했어요. 주식 투자에 실패하고 부동산 사업도 잘못되어서 예전처럼 호화롭게 살기는 힘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는 않았어요.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은 정희의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이제는 내 앞길만 생각하자. 정희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가게 준비를 하고 손님들을 정성스럽게 대하고 직원들과 화목하게 일하는 것이 정희의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상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어느 봄날 우연히가 집에 와서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번 주말에 상견례를 하면 어떨까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다니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정말? 어떤 아가씨인데? 회사 선배 소개로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름은 박서윤이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성격도 착하고 예쁘기도 하고요. 우현이의 얼굴에서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럼 언제 상견례를 할까? 이번 주 토요일 어떠세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희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아들의 평생 반려자가 될 사람과 그 가족을 만난다니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어요. 며칠 동안 정희는 상견례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새 옷도 사고 머리도 예쁘게 했어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은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우연이와 서윤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정말 예쁘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박서윤입니다. 서윤이가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정희는 이 아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예의 바르고 눈빛도 순수해 보였거든요. 우리 우연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반가워요. 그때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윤이의 부모님이 도착한 모양이었어요. 정희는 일어나서 인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여자분을 보는 순간 정희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아니, 분명히 본 얼굴이었습니다. 윤미정이었습니다. 10년 전 정희를 괴롭혔던 바로 그 사모님 말이에요. 정희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정말 좁다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 모욕적인 기억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으로 밀려왔어요. 뺨을 맞았던 그날,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들었던 말, 우리 집 식모라고 불렸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지금의 자신은 10년 전에 그 가정부가 아니었거든요. 성공한 사업가이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어머니였습니다. 윤미정도 처음엔 정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정희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예전엔 초라하고 위축된 가정부였지만 지금은 단정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옷차림도 고급스러웠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도 완전히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윤미정입니다. 서윤이 어머니예요. 윤미정이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 미소는 예전과 똑같은 가식적인 미소였어요. 정희는 마음을 가다듬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정희입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되어 있었어요. 윤미정은 여전히 정희를 알아보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양가 부모들은 서로를 알아가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미정은 처음에는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우연히가 대기업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더욱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거든요. 우연 씨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네요. 대기업 과장이라니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윤미정의 말에는 계산적인 속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 성사되면 우리 가족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요즘 남편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런 인맥은 꽤 유용할 수 있었거든요. 우연히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세요? 윤미정이 관심 있는 듯 물어봤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의 대답에 윤미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반찬 가게라는 말에서 실망감이 스쳤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반찬 가게도 잘 되면 꽤 괜찮다고 들었어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세요? 윤미정의 말투에는 약간의 무시하는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성격이었군요. 3곳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작은 규모지만 나름 안정적이죠. 정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윤미정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3곳이나 운영한다니 생각보다 규모가 있었거든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윤미정은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와 말투, 그리고 미묘한 표정에서 뭔가 낯익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특히 정희가 조용히 웃을 때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연 씨는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어요? 윤미정이 화제를 바꿔 물어봤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효성스러운 아이였어요. 제가 혼자 키웠는데도 말썽 한 번 안 피우고 자랐죠. 혼자 키우셨다고요? 아, 그러시군요. 윤미정의 표정이 또 한 번 변했습니다. 편모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편견이 스쳤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동정하는 척 했어요. 그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아이 키우면서 사업까지 하시느라. 대화를 나누면서 윤미정은 자꾸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희의 차분한 말투와 은은한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왠지 낯이 익은 것 같은데. 윤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글쎄요,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아마 동네에서 스쳐 지나가며 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정희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가움과 함께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윤미정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사람인데 도대체 어디서 봤을까? 윤미정은 머릿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만난 사람들, 동네 사람들, 친구들까지 하나하나 떠올려 봤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희를 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불편함이었어요. 식사가 계속 이어지는 동안 윤미정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상견례였지만 뭔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정희는 여전히 차분하고 품위 있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침착함이 오히려 윤미정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식사가 한창일 때 음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음식 정말 맛있네요. 우연히 어머니도 요리를 잘하실 것 같아요. 윤미정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10년 넘게 반찬 가게를 하다 보니
그럭저럭 늘었죠. 10년이면 꽤 오래되셨네요. 그전엔 뭘 하셨어요? 윤미정의 질문에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순간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대답하려니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전엔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그 순간 윤미정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가정부라는 말을 들으니 갑자기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 얼굴, 그리고 그 특유의 차분한 표정까지 하나하나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1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때 우리 집에서 일했던? 윤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접시를 깨뜨렸던 그날 자신이 뺨을 때렸던 그 가정부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그때는 초라하고 위축된 모습이었지만 지금 마주 앉은 정희와 겹쳐보니 같은 사람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정희 씨? 윤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레스토랑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잠시 윤미정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 회장님 댁에서 일했던 한정희입니다. 그 말과 함께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우연희와 서윤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과거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짐작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어떻게 아세요? 혹시 예전에 아는 사이셨어요? 서윤이가 순진하게 물어봤습니다. 윤미정은 얼굴이 새하얘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윤미정의 머릿속에는 지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정의를 함부로 대했던 모든 순간들, 특히 사람들 앞에서 뺨을 때렸던 그 치욕적인 기억까지 자신이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가정부가 바로 예비 사돈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더욱이 지금의 정의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당당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모든 것이 세련되어 있었어요. 반면 자신은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아, 그때, 그러니까, 윤미정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자신이 정희에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서윤이가 걱정스럽게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윤미정은 당황한 채로 둘러댔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에 잠깐 알던 분이라서 그냥 반가워서 그래. 하지만 윤미정의 목소리는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떨리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윤미정의 당황한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주눅 들어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을 텐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럼 두 분이 예전에 아는 사이셨다니 더욱 인연이 깊네요. 우연히가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식사가 어색하게 이어지던 중 윤미정은 자꾸만 정의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게 위에서 내려다보듯 대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자신이 위축되는 기분이었어요. 정의의 차분하고 당당한 모습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대화 중에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식은 언제쯤 올릴 예정인가요? 정희가 물어봤습니다. 우연히가 대답하려는데 갑자기 윤미정이 끼어들었어요. 그런 중요한 일은 양가가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해야죠. 우리 집안도 나름 체면이 있으니까요. 윤미정의 말투에는 예전의 거만함이 묻어났습니다. 긴장한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본성이 드러난 거예요.
정희는 그것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은 성격이었군요. 체면이요? 정희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윤미정은 순간 자신의 말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 제 말은 양가 모두 품위를 지켜가며 예식을 치르자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윤미정의 속마음을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람을 위아래로 나누어 생각하는 그 성격, 자신을 낮춰보는 그 시각 말이에요. 10년이 지났지만 윤미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지는 가운데 윤미정은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당했겠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랐어요. 남편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결혼이 성사되면 도움이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과거의 일 때문에 모든 것이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대화가 계속 이어지던 중 예식장 선택 문제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정희는 우연희의 의견을 존중해 주자고 했지만 윤미정은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아무래도 우리 쪽 친척들도 많이 오시니까 그에 맞는 격식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너무 소규모로 하면 체면이 서지 않죠. 윤미정의 말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자신들이 더 높은 격에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런 윤미정을 조용히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격식이라 재미있는 말씀이네요. 정희의 말에는 미묘한 아이러니가 담겨 있었어요. 진짜 격식이 무엇인지, 진정한 품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로움이었습니다. 윤미정은 정희의 그런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이고 네, 사모님 하며 순종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자신을 은근히 비웃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하객 접대도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초대할 분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들이라서 윤미정이 계속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내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정희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사회적 지위라고 하셨는데 그게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인가요? 정희의 질문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윤미정은 순간 당황했어요. 이런 식으로 반박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요? 정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우연희와 서윤희는 두 어머니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을 느끼고 있었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윤미정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정희의 침착하고 당당한 모습이 자신을 더욱 위축시켰거든요. 예전에는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시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서윤이 엄마, 혹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얼굴이 좀 상기되신 것 같은데. 정희가 마치 걱정하는 듯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윤미정을 더욱 당황시키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윤미정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서윤이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비웠고 우연히도 계산을 하러 잠시 자리를 떠났습니다. 갑자기 두 사람만 남게 된 순간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정희 씨, 윤미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찻잔을 들고 천천히 차를 마시며 윤미정을 바라봤어요. 예전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을까요? 옛날 일이잖아요. 윤미정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듯한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차만 마셨어요. 제가 그때 좀 까칠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윤미정이 어렵게 사과의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진심이라기보다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에 가까워 보였어요. 까칠하셨다고요? 정희가 처음으로 윤미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10년 전의 모든 기억이 담겨 있었어요. 사모님께서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셨죠. 사람들 앞에서 뺨을 때리시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모욕하시고.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속에 담긴 아픔은 생생했습니다. 윤미정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때는 제가 젊어서 실수였어요. 실수요? 1년 동안 매일같이 하신 실수였나요? 정희의 반박에 윤미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우연이와 서윤이가 돌아왔지만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여전했어요. 대화가 계속 이어지던 중 혼수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윤미정은 자신들의 체면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반면 정희는 충분히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미정의 스트레스는 점점 커져갔어요. 예전에는 자신이 우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면에서 밀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게다가 정희의 차분하고 당당한 모습이 자신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윤미정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작은 의견 충돌이 생기자 순간 욱하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요? 고작 가정부 출신이. 말을 하다가 윤미정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레스토랑이 조용해졌고 주변 테이블의 시선까지 이쪽으로 집중되었어요. 우연이와 서윤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서윤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연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미정을 바라봤어요.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고 상견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정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윤미정의 폭언에도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말했어요. 가정부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가정부로 일했던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아들을 키웠고 지금도 당당하게 살고 있거든요. 윤미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의 당당한 모습 앞에서 자신이 초라해 보였어요. 그런데 사모님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정희의 말에 윤미정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더 큰 소리로 대들었겠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우연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서윤이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우연 오빠, 정말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서윤아,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우연이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상황에서 결혼을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였어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10년 전 사모님께서 제게 하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그때는 참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윤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였어요. 상견례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우연이와 서윤이의 결혼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되었어요. 서윤이가 먼저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생긴 일이지만 결국 자신도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연 오빠, 정말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서윤이는 마지막 통화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연히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강행할 수는 없었어요. 서윤이 내 잘못이 아닌 걸 알아. 하지만 앞으로가 걱정돼.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양가 어른들 사이의 깊은 갈등을 메우기에는 상처가 너무 컸어요. 윤미정은 그 후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고 빚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주식 투자 실패와 부동산 사업의 연쇄 실패로 인해 재산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고급 아파트도 팔아야 했고 예전에 화려했던 생활은 모두 끝나버렸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하지? 빚만 수십억이야. 남편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미정도 처음 겪는 상황이라 당황스러웠어요. 평생 남 위에 군림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거죠. 더 큰 문제는 딸 서윤이었어요. 서윤이는 어머니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다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엄마가 그런 분이었다니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으셨네요. 서윤이의 차가운 말에 윤미정은 깊은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딸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거든요. 서윤아, 엄마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윤미정이 애원했지만 서윤이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진심이 아니잖아요. 엄마는 지금도 우연 오빠 어머니를 무시하고 계시잖아요. 주변 지인들도 이 소식을 들었는지 하나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예전에 윤미정과 어울렸던 사람들도 대부분 거칠애였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돈과 지위가 있을 때만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미정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소식 들었는데. 가끔 연락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동정과 함께 약간의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윤미정은 그런 시선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집을 팔고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한 후 윤미정은 처음으로 파트타임 일을 구해야 했어요. 백화점 판매직이었는데 예전에는 고객으로 대접받던 곳에서 이제는 일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머, 윤미정 씨 아니세요? 여기서 일하세요? 예전 지인을 만날 때마다 윤미정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생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반면 정희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엔 아들의 결혼이 무산된 것이 안타까웠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과 사돈을 맺었다면 앞으로도 계속 불편했을 테니까요.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좋은 사람 만나지 못해서 죄송해요. 우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다. 오히려 미리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좋은 사람은 또 만나게 될 거야. 더 중요한 건 인격이 바른 사람을 만나는 거란다. 우연히도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조건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며칠 후 정희는 반찬 가게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와서 맛있다고 칭찬해주고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와 주문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사장님, 오늘 김치찌개용 김치 좀 주세요. 우리 집 애들이 사장님 김치로만 찌개 끓여달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정성스럽게 담그고 있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정희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정리하고 나서는 길에 우연히 윤미정을 마주쳤습니다. 윤미정은 예전의 화려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마트 봉지를 들고 있었고 옷차림도 검소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윤미정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정희를 보자 그날의 일들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윤미정이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많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어요. 복수를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기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참 많은 것을 바꾸어 놓는다고. 그때는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었어요.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결국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구나. 정희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윤미정의 몰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우연희가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았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이번에는 성격도 좋고 가정 환경도 화목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기뻤어요. 윤미정과의 일이 있었기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정희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윤미정은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며 어려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결국 공정했고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